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역사를 재정립해야 될 상대사 시중장, 바로 최치원이 기원필경집에 남기고 그리고 지금까지 전수되어 온 상대사 시중장, 거기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전수됐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명히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상대사 시중장이 이제 삼국사에 있는 기록입니다. 삼국사에 이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선 시절에 연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보고 기록을 남긴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했다는 얘기죠. 지금 아래에 있는 성호사설에 있는 성호사집 26권에 있는 여기에 뭐라고 했냐, 제위에 가소 두자가 있잖아요. 지금 아래가 없고 위에 넉자가 있는 가소, 이게 뭐냐면 상대사 시중장을 이렇게 남긴 이유가, 특별히 남긴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가소, 이건 왜 이 말을 썼냐면요, 유엔전후 5월에 고구려 백제가 다스렸다라고 라는 것을 그건 그냥 꿈꾼 거다라고 생각해버린 겁니다. 뭐 이련이 지금 위에 그 삼국사에 나타났듯이 이렇게 이련이 인용한 그것만을 하고 그 뒤에 거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냐, 고구려 백제가 전성할 때 강병 100만으로 남으로 5월을 침범하고 북으로 유엔전을 흔들으니까 장국가의 큰 근심거리였다. 수나라 황실이 망한 것은, 수나라가 망한 것은 요동을 전부 침범했기 때문이다라는 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성시대라는 함정에 전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전성시대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낙랑국이 있을 때 고구려가 건국했는데 49년에 한나라와 고구려가 전투를 하죠. 고구려가 한나라를 침범합니다. 그때 나오는 지명이 후한세인데, 삼국사와 이제 후한세인데 북평의양 삼국 태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양은 지금 북경에는 계, 삼국은 지금 탕로, 그리고 북평은 지금 오대산 동쪽에 부평, 그리고 태원은 현재 산서성에 있습니다. 이거 49년에 전역을 했어요. 고구려가 평정을 한 겁니다. 그게 49년 초기 아니에요. 건국 초기니까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당나라와 고구려 전쟁 지명이 똑같이 있습니다. 즉 용도에 있는데 은산과 고대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태종이 고구려의 요동성을 함락시키고 요주로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태원 남쪽에 있습니다. 이건 고구려 건국과 패망이 바로 거기에 가깝게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백제는, 우리는 지금 백제가 한강주의에서 건국을 해가지고 공주에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 정착이 됐냐면 이런 삼국유사에 의해서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삼국사에 뭐라 그러냐, 하남 지지입니다. 하남의 땅에서 백제가 건국을 했다. 그러면 하남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요, 유엔전후 5월과 조선 팔도에 대입해보면 바로
유제노가 황하, 거기서 흐르는 강이 황하인데 황하의 이름, 옛 이름이 하수예요. 하수의 남쪽에서 백제가 건국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망한 것은 어디서 망했냐? 우리는 지금 공주 부위에서 망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공주 부위에서 망한 게 아니고 어디서 망했냐? 바로 유엔전 5월에서 제노와 5월 사이에서 망했다. 그걸 뭐라고 했느냐? 삼국사도 그렇고 삼국사도 그렇고 그리고 구당서 신당서도 다 백제에 대한 마지막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백제 땅을 신라와 발해말갈이 차지했다. 우리는 분명히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했기 때문에 당나라가 차지하고 있다가 신라가 다 당나라를 물리치고 신라가 다 차지했다라고 나당 연합군에서 패망한 걸로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는데 분명히 백제 땅을 신라와 발해말갈이 차지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건 사실상을 입증할 수 있느냐? 입증이 가능하죠. 상대사 시준왕을 입증하는 남제서가 있습니다. 남제서는 일부가 지워진 상태에 있지만 나머지만 가지고도 백제의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도 입증은 가능해요. 왜냐? 남제서에 나와 있는 백제의 지명이 발해만을 감싸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양, 안구, 대방, 낙랑, 그리고 청하, 성향이 발해만을 감싼 백제 지명입니다. 근데 그 남제서의 백제 지명 남쪽으로 현재 뭐가 존재를 하냐면 동명과 덕안이 존재를 합니다. 동명과 덕안은 당나라가 백제를 패망시키고 백제 땅에 둔 5도독부 중에 2개입니다. 그게 지금 남제서 백제 지명 남쪽으로 있어요. 그리고 웅진에 관한 기록이 동의전과 삼국사에 남아 있습니다. 웅진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동쪽으로 지라성, 윤성, 대산, 사정성 요게 있어야 그 서쪽에 웅진이 있는 겁니다. 웅진은 5도독 중에 하나잖아요. 또. 그런데 이 기록을 웅진에 관한 기록을 유엔전의 제노와 5월 지역에서 제노 지역에 대입을 하니까 그게 확인이 됩니다. 우리는 웅진에 관한 기록을 공주에서 동쪽으로 아무리 규명하려 해도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즉 웅진의 동쪽에 있는 대산이 태산입니다. 원래 태산이 사기에 처음에 대산 대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걸 큰 대자로 바꿨죠. 그리고 큰 대자로 바꾸고 저만을 찍어서 큰 대자로 바꾸고 지금 태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 지라성에 관한 것은 웅진 동쪽에 있던 지라성이 과연 뭐냐? 제가 이제 그래서 역사를 언어를 연구하게 됐습니다만, 우린 지라성에서 지라를 그걸 서걸로 돼 있으니까 한자라는 거기에 묶여가지고 지라성은 지라성으로만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라가 뭐냐? 비장을 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라비 해서 찾으니까 태산 남쪽에 비라는 집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산 이제 사정성이 어디냐? 사정은
사정한다는 말이 사정한다, 청한다라는 말이 뭐 우리가 그렇게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한다는 건 사정할 청자에서 청과 같은 발음의 청성이 태산 동북 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윤성이 가장 어려워요. 근데 윤성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윤성을 찾았는데 윤성은 삼국사에 보면 두랄윤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량, 윤성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두량이 뭔가라고 두량이 뭐겠습니까? 두 개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태산 동쪽에 양성이 있습니다. 재성 남쪽에 양성이요. 그럼 그 두량이에요. 그럼 거기에 윤성이 있지 않냐? 윤성은 삼국사에서 뭐냐면 열기라고 했답니다. 옛날에. 그럼 열기라는 말을 뭐냐? 모든 문을 여는 것을 열기라는 말로 쓸 수 있어요. 무엇을 이제 말하자면 개봉하는 것을 열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하루를 여는 것은 뭘까요? 아침 조예요. 조. 근데 아침을 여는 것은 뭐냐? 우리는 동해안 정동진으로 가서 아침을 여는 걸 보잖아요. 해 뜨는 거를. 그러면 열기와 말하자면 윤성 예디름 열기와 두랄윤성이 무슨 관계가 있냐? 바로 양성 남쪽에 일조가 있습니다. 일조는 뭐냐? 해가 태양에 비치는 곳이에요. 바로 우리나라의 정동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웅진이 태산 서쪽에 있다 그러는데, 태산 서쪽에는 지금 황산이 있어요. 황산은 뭐냐? 계백장군의 전사를 하고 반차기 전사를 한 그 지명이 현재 중화민국 지도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럼 웅진은 지금 뭘로 변했겠느냐? 웅진 변한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웅진이 어떻게 변했느냐? 근데 웅진을 뭘로 바꿨냐면 웅주로 바꿨습니다. 근데 삼국사에서는 분주로 돼 있어요. 분주로 설명이. 근데 이련은 그걸 공주로 바꿨습니다. 근데 웅주를 그러면 웅의 훈의 뭐입니까? 고마예요. 고마웅. 그래서 동의제는 고마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마성으로 되어 있는데 고마성으로 들어가는 나루가 웅진이거든요. 들어가는. 그런데 그러면 고마성인데 고마를 단역으로 나타내면 바로 웅이잖아요. 근데 고마를 웅만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자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마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와 같은 음이 태산과 황산 사이에 있습니다. 비성이. 그게 바로 웅진입니다. 그러니까 고마성으로 들어간 나루. 그럼 고마성 어디냐? 웅진의 어디인가 성이 있을 겁니다. 성이 없다고 하면 고마성의 서걸로 남아있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고마성입니다. 웅주지요. 그러니까 웅주로 들어가는 나루가 웅진이니까. 근데 그렇게 밝힐 수 있는 상대사 시중작, 바로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오를 침범하고 북으로 유인전을 흔들었다는 그 기록을 이련은 그냥 감춰버렸어요.
무시해버리고. 그런데 동국통감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전에도 상대사 시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통감 제강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강목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채호의 삼국사 연주체 평행 패수고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연구를 하지 않았다. 성호 이처럼 가소, 그 웃기는 일이네,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건 꿈이 아니고 상대사 시중량은 남재서 권 58이 입증을 하고 삼국지 후한서가 입증을 하고 신구당서가 입증을 합니다. 이게 중대한 걸 우리는 외면했기 때문에 50점짜리가 없습니다. 조선시절에 우리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 중에 10세기 이전을 연구한 사람 글에서 유엔전을 배제했기 때문에 50점짜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40점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화인들은 동의전을 완전히 무시하고 송나라부터 소동파의 지장도에 의해서 완전히 묻어버리고 진화 10세기 이전을 얘기를 한 겁니다. 더더구나 이제 유엔전은 5월 지역이 외인들의 지역입니다. 즉 외인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마한인이에요. 마한 50국 중에 군호국과 비밀국이 외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삼국지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일본 열도로 밀어내서 명나라 때 일본이라는 국호를 주면서 이게 내 역사라고 일본 열도에 줘버렸어요. 우리는 동의진이 소동파 이후에 동의진이 황해 동쪽 기록으로 그냥 밀려난 겁니다. 그러나 삼국사가 있고 동의전에 있는 한 언제고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에 불을 당기기 시작한 것이 상대사 시중장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전수되어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